안녕하세요, 우기북입니다. 실전 회화 100% 성공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실전 회화에 가게 되면 ABAB 대화문을 외우고 있다가 상대방이 A로 치면 내가 B로 받고, 내가 B로 받으면 상대방이 또 새로운 A를 치고 난 또 B를 받아치고요. 영어로 하면 보통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영어 대화문이 있잖아요. How are you? 하면 I'm fine, thanks, and you? 하고요. 그러면 I'm great, I'm good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중국어로는 보통 밥 먹었냐 라고 서로 안부 인사를 하곤 해요. 你吃饭了吗? 그냥 간단하게는 吃了吗?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吃了? 먹었어.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고 다입니다. 사실 이러한 ABAB식 정형화된 대화문은요, 집 근처에서 하는 이웃이나 친구들처럼 어쩔 수 없이 자주 보는 사람한테 진짜 형식적으로 하는 대화법이지 본질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대화로 들어가면 어떤 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친구랑 만나서 카페에서 대화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명이 한참 이야기를 해요. 뭐에 대해서 떠듭니다. 그러면 한 명은 맞아 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들어주는 게 다예요. 또 그렇게 대화하다가 바통 터치를 하면요, 이번엔 상대방이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반대로 내가 맞아 이렇게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때론 뒷담화를 하더라도 한 명은 막 한참 이 사람에 대해서 막 뒷담화를 하고 있으면 반대편에선 맞아 걔 진짜 별로야 하면서 이렇게 맞장구만 쳐주는 게 다예요. 말하자면요, 인간의 대화는 화제거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화제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나? 네 잘 지냈지. 니는? 나도 잘 지냈지. 왜 대화가 진행이 안 될까요? 방금 한 말들은 전부 다 할 말 없을 때 하는 말입니다. 영양가가 없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물론 대화를 시작하는 물꼬가 될 수는 있어요. 그치만 그 다음에 진짜 할 말, 화제거리가 없으면요, 더 이상 대화가 한국어, 모국어로 대화하는데도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의 의식이 되어버린 말들입니다. 밥 묻나? 밥 묻지. 뭐 묻노? 라면 묻지. 밥 먹어야지 라면 먹노? 내가 처먹든. 여기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대화할 주제가 없으면 모든 대화들은 여기서 끝입니다. 친구랑 통화하다가도 한참 어떤 대화거리가 있어서 한쪽에서 떠들고 들어주다가 또 반대로 이쪽에서 떠들고 들어주다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정적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또 통화하자가 되는 거죠. 인간 대 인간으로 진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때 그 습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B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요, AB는 진짜 처음에 만났을 때 잠깐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고, 진짜 대화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면 한쪽이 한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떠들고 있고, 한쪽은 들어주는 거예요. 야 요즘 이 드라마 진짜 재밌는데 너 봐? 이 드라마에 누구가 나오는데 진짜 멋있어, 진짜 예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야 이 연예인 사고 쳤대, 이런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야 이번에 새로 나온 챔프 진짜 너프 먹여야 돼, 이번에 계약 따는데 성공하셨다면서요, 아드님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면서요. 이렇게 각자의 삶, 직위, 성격, 취향, 배경 지식, 이렇게 사람들끼리의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각자가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공통 분모가 없으면 그런 사람들끼리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겠죠. 외국어라고 다를까요? 외국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초 회화책 한 권을 통째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영화를 100번 봐도요, 할 말이 없으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을 만나서 서로 처음에는 인사를 나누고 했는데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걸 많은 분들이 내 외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대화가 잘 진행이 안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초 회화책 한 권을 통째로 자신의 것으로 체화를 시키고 또 영화 한 편을 100번 반복해 가면서 그 안에 있는 문장들을 구간 반복도 하고 이렇게 고생한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있는 문장들을 사용하기 위한 이유도 있긴 있지만요,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외국어 소양, 즉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이런
이 한 언어의 임계치, 언어의 기본적인 패턴들을 기본기로 다지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한 거예요. 기본적인 문장 생성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요. 기초해야책 한 권을 통째로 체화시키셨고 또 영화 한 편을 베게레스를 다 끝내신 분들은요, 다른 영화나 드라마를 또 베게레스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다음부터는요, 그건 따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공부를 하시면서 동시에 따로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할 말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실전 회화에서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 한국어로 단편 글 먼저 만들기. 두 번째, 이 한국어를 외국어로 바꾸기. 세 번째, 단편 글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외우기. 네 번째, 외국인과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용해보기 인데요. 어서 구독 누르라고. 와. 자, 그러면 이제 할 말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할 말이 무엇일까요? 화제거리입니다. 화제거리. 내가 할 말에 그런 단편 글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초회화책 한 권을 내 것으로 만드셨고 영화 한 편을 베게레스 하셨다면 영어의 문장이라든지 중국어의 문장이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되는지는 기초적인 내공은 이미 쌓이신 상태입니다. 기초적인 영작, 기초적인 중작은 하실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기서 이 실력을 가지고요, 내가 화제거리를 준비하는데요. 화제거리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어떻게 정해 드릴 수가 없어요. 각자가 좋아하는 걸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인간이니까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나에 대한 이야기. 말하자면 자기소개가 될 것 같아요. 이 자기소개, 여러분들 혹시 자기소개로 영어로 또는 중국어로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 준비를 해보셨나요? 혹시 이미 준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실 때 내 이름을 소개하는 것부터 나이를 알려주고, 그리고 내 취미는 무엇이고, 취미는 왜 그것인지, 왜 이걸 좋아하는지, 이걸 할 때 나는 왜 가슴이 뛰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취미는 축구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제 취미는 축구입니다. 이게 아니라요, 축구를 왜 좋아하고 그렇게 축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통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어떤 모임에 참여하고 축구를 할 때 어떤 기분인지, 내가 축구를 하면서 이전의 나의 삶과 이후의 나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게 내가 가슴 뛰는 이 일을 하나를 가지고도, 사실은 처음에는 자기소개로 시작을 했지만 취미 하나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할 말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모국어로도 내가 나에 대해서 할 말들이 있어야 외국어로도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중국어 실력, 영어 실력, 문장이 매끄럽게 구사하는 실력만 키우면 할 말들이 유창하게 나올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한국어로 내가 할 말들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외국어도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어로 먼저 단편 글을 적어보세요. 나의 취미는 어떤 것이고 이 취미를 왜 좋아하는지. 취미뿐만이 아니라 내 특기를 적어볼 수도 있겠죠. 내가 진짜 잘하는 건 어떤 거고, 이걸 옛날에는 어떻게 못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걸 가지고 나는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이런 특기를 높이 사줄 때 아주 큰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식의 단편 글을 적어보고요. 이거를 영어 또는 중국어, 자신이 구사하는 그 외국어로 바꾸려고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걸 바꿀 때 잘못된 문장이 생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그러면서 느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내가 영작이나 중작을 하는 시도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베게레스를 한다든지 이전에 익힌 문장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생기냐 하면, 내가 만들고 있는 이 문장이 이건 이렇게 해서 틀렸구나 라는 볼 줄 아는 해안이 생겨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먼저 만들어 놓은 그 한국어의 문장을 영어 또는 중국어로 바꿨잖아요. 그 단편 글을
외국인한테 보여주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선생님이나 멘토한테 이렇게 체크를 받으면, 피드백을 받으면 아주 좋겠죠.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문장이 틀렸는지, 어색하진 않은지 체크받는다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장문을 틀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편 글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소개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배우고 있는 게 영어라면 어떤 미국에 대한, 영국에 대한 그런 문화들까지도 공부를 해보고 그런 단편 글을 만들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여행이 왜 좋은지, 내가 가본 곳이 어느 곳이 있고 이곳에 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고, 뭔가 내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외국어로 바꿔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만의 단편 글을요, 예를 들어서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 정도의 단편 글을 하나씩 이렇게 쌓아가면서요, 최소 10개 정도만 만들어 놓고 외국인 친구를 사귀게 되면요, 할 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된다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4가지 단계를 거치고 진짜 외국인과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준비하지 않은 상태보단 훨씬 더 할 말이 많아진다는 걸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는요, 내가 이 단편 글을 처음으로 준비를 하고 처음으로 외국인과 대화할 때는 하면서 그 준비했던 그 말이 잘 안 나오는 게 아주 정상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한 마음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제 경험상 첫 번째로 이 단편 글을 생각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준비한 게 100%라면 그 100% 중에서 한 30%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막 빠져먹는 그런 문장들도 생기고, 10분을 준비했으면 한 3분, 4분 이야기하다 보면 이 할 얘기를 다 한 게 돼버려요. 중간에 막 많이 이게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요,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거를 또 기회가 돼서 다른 외국인한테 사용을 해보면요, 그때부터 확 느끼는데요, 이전에 첫 번째에 한번 30%라도 한번 해본 상태면 두 번째 만났을 때는 50%, 60%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진짜 또 다른 기회가 생겨서 세 번째 상황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진짜 준비한 것의 거의 90%, 100%까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게 진짜 숙달이 되잖아요. 이 안에 있는 문장이 진짜 나의 문장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게 되고요. 이게 100%인 문장들이 나중에는 120%, 150%로 늘어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이 사고는요,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가지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이 말을 꺼내다가 점점 이렇게 가지찌를 치거든요. 그것처럼 처음에는 100%로 준비했던 거를 최대한 이거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새로운 생각들이 끼어들어서 더 할 말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제가 이런 경험들을 언제 쌓았었냐 하면, 제가 예전에 중국어 가이드 일을 했었잖아요. 중국어 가이드 일을 할 때는 제가 외국어 실력이 되든 안 되든 어떻게든 한국에 대한 소개를 다 준비를 해놓고 손님들 20명 또는 막 30명 버스에 태운 다음에 마이크를 들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손님들을 태우고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넘어올 때 막 30분, 40분, 길게는 1시간 동안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러한 단편 글들을요, 최소한 5개, 10개 정도를 준비를 해놔야 제가 그 1시간 동안 한참 떠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가이드 시작했을 때는 진짜 1시간, 나름 1시간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한 10분, 15분 지나가니까 할 말들을 막 전부 다 요약해서 다 해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막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저도 막 난감해지는데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가이드 일이 첫 번째 단체가 끝나고 두 번째 단체, 세 번째 단체, 네 번째, 다섯 번째 단체,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제가 이전에 준비했던 그 단편 글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잖아요. 처음에는 외워서 하던 말들이 어느새 저의 문장이 되고요. 그 안에 제 감정을 실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처음에 준비했던 그 A라는 단편 글을 이야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가지치기가 돼서 막 여러 가지 제 삶의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손님들이 또 어떤 질문들이 있으면 이게 또 새로운 이야기로 막 발전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회화 실력이 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단순히 내가 기초 회화책을 외운 걸 똑같이 앵무새처럼 사용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지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초 회화책을 공부하고 영화를 통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문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문법 체계들 그리고 발음들을 익히려는 목적도 있어요. 그걸 총체적으로 나의 기본기를 익힌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익힌 어떤 문장 폼 안에서 이 문장 형태 안에서 나의 할 말들을 그 안에다가 짜집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제시해드린 그런 6개월 공부법은 하나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그릇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그냥 빈 그릇일 뿐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그릇에다가 여러분들의 할 말들을 채워주셔야 해요. 그래서 진짜 최소한 이런 단편글을 2개, 3개를 안 만들어 놓으시고 외국인들과 부닥쳐버리면요 진짜 할 말들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최소 3개, 많게는 10개, 그리고 더 많게는 10개를 이제 30개로 늘려가고 이렇게 나만의 어떤 총알을 장전해 놓는 거죠. 총알을. 그리고 그거를 꼭 외운 듯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서 맥락에 맞게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 있으면 내 자기소개를 하다가 제가 어떤 취미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제 취미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 너 좋아하는 거 있어? 한국 연예인 좋아하는 거 있어? 하면 누구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하면 만약 내가 준비해 놓은 그 단편 글 안에 어떤 한국 문화 소개라든지 한국의 한류 소개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걸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해주면 대화가 더 길어지고 그 대화 자체가 내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외국인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오해십니다. 단편글을 준비했으면 그 단편글을 외국인한테 사용을 하면서 그 사용하는 과정 자체가 또 나를 성장시켜주는 과정인 겁니다.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 자체가 제가 이렇게 말하기 실력이 성장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옛날에 제 유튜브 첫 영상 보시면 막 말도 어버버하고 되게 막 경직돼 있고 말을 막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막 사투리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더 이게 자연스러움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냥 사투리 막 사용하면서 그냥 제가 편한 대로 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외국어가 진짜 편해지시려면요,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 너무 조급함 가지지 마시고 이제 어느 정도 기초 회화책도 통째로 나의 것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영화도 베게레스가 진행이 완료가 되셨으면 이제는요 한편으로는 다른 영화나 다른 드라마를 베게레스를 하십시오. 근데 한편으론 여러분들의 할 말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실전 회화 100% 성공 비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공이란 게 뭘까요? 완벽하게 원어민처럼 구사하는 게 성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공은요, 내가 자신감 있게 그게 준비한 100% 중에서 30%밖에 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나의 이야기를 꺼내봤다는 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한다는 거, 그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0% 성공 비법이 맞은 거죠. 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면서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6개월 공부법을 끝내면 완벽하게 원어민처럼 구사를 하는 거냐?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로 또는 중국어로 내 할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기본기를 다지는 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해 드렸을 뿐입니다. 여기서 공부가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진짜 이제 외국인과 부딪히면서 사용해 보면서 내가 또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제 채널에서 외국어 공부를 하고 계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에다가
우기부기 손승욱과 외국어 공부 중 카페가 있거든요. 제가 밑에 더보기란에다가 카페 주소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셔서 다른 분들의 공부 과정 수기들도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수기도 올려보면서요. 서로 여러분들의 열정들을 나누고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가지 외국어 꿀팁과 그리고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기부기 손승욱이었습니다. 뿅!